오늘의 중고차 맞추기 컨텐츠 난이도 별 1개 반 수건도둑 기준 어떤 중고차일까요?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하트를 3번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략하게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나가는 메일로 1번 차량 구매 예산, 2번 차량 사용 용도, 출퇴근, 주말 드라이브, 패밀리카 등등, 그리고 3번은 월 가용 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이런 거 기타 경정비 비용 해서 내가 차에다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비용 대략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4번 디자인은 세단, SUV, 외건, 해치백 이런 거, 5번은 선호 옵션, 색상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참고하여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만드는 것보다 메일이 훨씬 많이 날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면 한 9월, 10월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일단 오늘 구독자님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은 모아둔 돈이 없어 할부를 껴서 구매하고 싶은데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현금 300에 할부 1500, 연봉은 약 4,100만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중고차 컨텐츠에서 상당히 맛돌이인 연봉별 중고차 요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연봉 4,000이든 5,000이든 누구는 아직 부모님 집에서 식비도 안 나가지, 주거비용도 안 나가지, 기타 등등 비용이 안 나가는 상태에서의 4,000만원이랑 내가 지방에 거주하는데 월세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고정 지출이 많은 양반들하고 내가 차에다 쓸 수 있는 비용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연봉별 중고차 사실 좀 반기는 컨텐츠는 아니다. 그리고 용도는 출퇴근, 주말 데이트, 약 2만 킬로 달? 잘못 적어주신 거겠죠? 한 2천 킬로일 텐데 2만 킬로로 잘못 적어주신 것 같고, 한 달에 2만 킬로면 택시기사님들도 절레절레 할 정도니까. 제가 엊그제 10년 정도 된 S클래스 중고차 키로수가 99만이더라고요. 어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유지비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 유류비는 회사에서 지원. 나이는 29 처차지만 가족보험으로 경력을 쌓게 들어놓고 5년 정도 됐다. 요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점이, 요게 그냥 아버지 밑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해서 무조건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력이 쌓이도록 설정을 해야지 경력이 쌓이는 것이고, 그냥 나는 아버지 밑에 보험 들어가 있어 요렇다고 경력이 쌓이진 않는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 안 해주시고 제 차 보험도 무조건 제 명의로 들게 해서 아주 그냥 폭탄을 계속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가족보험 정말 좋은 가족 같다. 4번 디자인은 SUV,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소형 SUV 제외. 일단 요 정도 가격대로 볼 수 있는 산타페, 소렌토랑 투싼, 스포티지랑 차값이 다이나믹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해봤자 비슷한 컨디션이면 200만원 전후로 차이 나는데 덩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차이 난다. 다만 활용도를 봐야겠죠. 활용도를 봐서 나는 차박이나 캠핑까지도 생각이 있어 하신다면 덩치가 좀 더 크고 연륜도 조금 있어 보이는 산타페 소렌토로 가시면 되고, 내가 서울이나 부천, 구도심 이런 데 거주해서 산타페 소렌토 살짝 더 불편할 것 같아, 그냥 SUV가 필요하긴 한데 짐을 적당히만 실어 하시는 경우엔 투싼 스포티지의 장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는 상황에 맞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30살이 안 되셨기 때문에 오늘은 투싼 스포티지 2대 중에서 바로 전전 영상에서 올류 투싼 1,200만원 정도로 다뤘었으니까 오늘은 스포티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열선 및 통풍 시트 선호하시고 검정색 차량, 다만 요 정도 가격대 거의 10년을 다 돼가는 국산차 깜장 친구들, 도장면 상태가 심상치 않다. 구독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반들반들한 깜장색 그런 게 아니라 어딘가 오렌지 필도 있고 검정색이라서 사고 부위 수리를 해도 색상 차이가 크진 않긴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반짝반짝한 검은 차는 거의 불가능한 사양이니까 그거는 살짝 조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스포티지 4세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출시 초기에는 망둥어라고 많이 불리던 망둥TG, 맞은편 차량에게 눈뽕을 선사할 수 있는, 약간 눈을 왜 그렇게 떠? 왜 이렇게 눈이 높이 있어? 생각이 드는 친구인데, 특이점으로는 투싼보다 돈 컨디션이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싼은 최고 등급에서 기본으로 1,300, 1,400 간다면 이 친구는 한 100만원, 150만원 그 정도 더 저렴한 느낌이 있고, 이 친구는 가솔린, 디젤 크게는 두 가지가 있으나 요때 당시의 현대기아 차량들 2.0 가솔린 심장병의 조짐이 있고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고르기도 힘들다. 내 집 주변에 있는 차량 중에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큰 매매단지 가셔서 두 세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친구들은 비교를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륜구동 디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시겠지만 제가 늘 투싼 스포티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1.7 디젤만 피하면 듀얼 클러치 들어간 이 친구만 피하면 2.0은 6단 변속기 물리면서 토크 컨버터 물리면서 너무나도 사골 엔진 변속기 고장이 날 건덕지가 크게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등급은 크게 기본 등급 트렌디 그리고 트렌디에다가 가죽 열선 핸들 1열 열선 루프렉 버튼 시동 스마트키 2열 공조기 에어벤트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된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에 19인치 휠 눈부신 방지 루미러와 하이패스 운전석의 통풍 시트 전동 시트 2열 열선 프로토 에어컨이 추가된 노블레스 또 노블레스에선 노블레스 스페셜이라고 있는데 노블레스 스페셜은 전방 주차 센서 하얀색 HI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D컷 핸들 레인 센서 습기 제거 기능 기타 등등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되나 차값은 등급별로 한 100만원 정도가 차이 난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요 중에서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둘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차값은 한 16에서 17년식까지 해서 10만 킬로 초중반에서 1100만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투싼이었으면 이 정도 컨디션에서 한 100만원, 150만원 플러스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지인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10만 킬로 넘은 거면 차가 많이 아프지 않냐?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일단 10만 킬로 초중반 현대기아차 2.0 디젤 문제 거의 없고 수입차로 보셔도 2.0은 거의 문제가 없다. 열도 받치지 않고 성능도 좋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는 차기 때문에 10만 킬로 초중반 아직 꺼뜬하다.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블루엔즈, 기아 오토큐 수리도 부품도 항상 있어. 수리도 바로바로 돼. 아 그리고 기아차라 해서 꼭 오토큐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블루엔즈 가셔도 수리되니까 동네에 블루엔즈밖에 없다면 굳이 멀리 오토큐 가시지 마시고 블루엔즈 가서 받으시면 된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친구로 알아보자면 16년식 12만 킬로 1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싼과 마찬가지로 인기 중고차에 속하는 만큼 발품을 좀 더 판다 해서 가격이 다이나믹하게 낮아지진 않는다. 그냥 뭐 1100만원 중반대 하는구나 보시면 되고 개인 거래거나 아니면 매매상에 올라가기 직전 차량을 가져오신다면 여러 중간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뭐 한 1100만원 전후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매매상 한 달 2000km 보증을 그래도 내 성격상 이걸 받아야지 편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받으시는 게 좋겠죠. 비용 조금 더 나가는 거 말고는 단점은 없으니까. 아무튼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대한민국 도로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포티지인데 안개등도 LED로 추가되었고 니로의 형님인 만큼 아주 호불호 갈리긴 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귀여웠던 것 같기도 라는 생각이 살짝 또 드는 친구. 그리고 후면부는 앞에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기아 스토닉의 형님 스토닉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 K3와 비슷한 디자인 엉덩이도 딱 두 발 뚫려 있으면서 양카로 발전하기 위한 밑바닥 공사가 충실히 되어 있다. 그리고 휠은 요 당시 스포티지 치고는 상당히 큰 19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갖고 와서 타이어를 봤을 때 19인치는 그 밑급 친구들보다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19인치라서 그래도 괜찮은 거 하시려면 한 7, 80만원대까지는 보셔야 되고 좀 싸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좀 발품을 팔아야 돼서 그 수입차들 보면 출고하자마자 빼버린 휠 타이어 있잖아요. 거의 새 거랑 비슷한 타이어. 요거 245, 45R 19는 정말 흔한 사이즈니까 발품을 잘 팔아서 브리지스톤, 미쉐린, 컨티넨탈 이런 거 조금 상위 버전 타이어인데 한 대분에서 뭐 한 4, 50만원에서도 구할 수 있는 더 싸게도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누군가 출고하자마자 빼버린 그런 타이어 같은 거 새 것 같은 중고 갖다 끼시면 가격 대비 훨씬 좋은 타이어를 조금 저렴하게 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간 과정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빠질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이 그 비용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엔진은 186마력 40토크 정도가 나오는 2.0 엔진인데 실연비는 일반적인 주행을 하신다면 뭐 한 12km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뭐 엔진이나 변속기, 기타 고질병이 거의 없는 스포티지지만 이 정도 연식이 되었다면 거의 5년을 넘어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중고차는 전 주인이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너무나도 갈리기 때문에 꼭 똑같은 스포티지를 여러 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큰 매매상에 가보시란 말이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갖고 오신다면 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EGR이나 흑기 매니폴드나 DPF나 여러모로 뭐 클리닝을 하시면 좋고 기본적으로는 뭐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엔진 미미
배터리, 패드 뭐 이런 소모품 봐주시면 당연히 좋겠고, 오래 타실 계획이라면 때를 한번 싹 빼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10만 킬로 초중반이라서 한 3, 4년 타다 파실 거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 물론 엔진오일, 기본적인 소모품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인테리어는 당시 카니발, 니로, 소렌토 다 비슷비슷하게 쓰던 모니터 옆에 송풍구, 하단에 버튼 많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계기판은 3.5인치 단색이지만 각종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나 연비 정보, 주행 정보 다양하게 잘 보여주는 친구다. 그리고 변속 너브는 요즘에는 보기 힘든 부츠식에다가 스마트 키는 2개,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알리에서 파는 잿더리, 가변형 컵홀더, 동전 수납함 이렇게 아주 맛있게 되어 있고, 급의 한계상 이런 데는 안타까운 플라스틱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시트 컨디션, 조수석은 양호, 운전석도 저 같은 뚱뚱이가 탄 게 아닌 조금 중량을 덜 치는 가벼운 분이 타셨던 게 아닐까. 2열도 사용감 거의 없고,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된 친구들은 요런 데 상처나 뒤에 네트 찢어짐이나 시트 컨디션이나 이런 게 약간씩 별로인 부분도 있다. 패밀리카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 생각이 들다가도 뭐 그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기아의 핸들. 저기 쌍용도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굉장한 디자인의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디자인인데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 오디오 조절, 전화 받기 기능 이런 건 기본으로 다 있고, 핸들 커버 눌림 자국은 없어 보이고, 꾸준히 잘 닦아주지 않아서 반들반들거림은 여전하고, 요게 1차적으로 상품화를 하면서 약간 닦아놓긴 하지만 그분들도 정말 2, 3만원짜리 새 차에 내외장재 다 닦아주다 보니까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모니터는 이렇게 거의 후방 카메라 원툴이고요. 아틀란 내비, 이거 모니터가 없었나? 아틀란 내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스마트폰 거치해서 티맵 보시거나 차를 오래 운용하실 계획이라면 이거 싹 뜯어다가 안드로이드 모니터로 바꾸시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유튜브, 넷플릭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 다이얼은 투싼보다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주 그냥 나 좀 써주시오 이렇게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핸들 열선 기능은 개인적으로 컬럼이나 핸들 쪽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버튼 쪽은 그래도 스포티지라서 약간의 크롬 무늬와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 이런 거 까지는 것 부품 자체는 얼마 안 하는데, 도어를 까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상당하다 보니까 뭐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직접 까서, 현대기아 차들은 다 그냥 십자 드라이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풀어서 도어 뜯고 밑에서 딱 당기면 이거 빠지는데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솔직한 마음으론 중고차를 갖고 온다면 썬팅과 함께 그냥 한 대분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정말 크게 바뀌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예산이 여유롭다면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방금 그 친구가 트렁크가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트렁크 사이즈는 2열을 눕혔을 때 1열을 앞으로 쭉 당기고 차박 캠핑 같은 거 어찌어찌 할 수는 있는 정도다. 짐도 많이 실린다. 물론 소렌토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다. QM6보다 조금 더 컸나? 아무튼 생각보다 넓었던 기억. 오늘은 스포티지 4세대 2.0 디젤 1180만원짜리 이 친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웬만해선 할부를 권장드리지 않지만 이 정도 연봉이라면 그냥 빨리빨리 돈 모으셔서 굴비 적금 이런 거에서 현금으로 일시불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 중고차 할부, 금리, 이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냥 최소 2자리니까 상당히 빡센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티지를 권장드렸고요. 이 친구에 대한 총점은 나는 거의 주로 혼자 혹은 둘이 타거나 2열을 접어서 놀러 가거나 출퇴근용 가끔 놀러가는 용도 1180만원 이 정도 옵션, 이 정도 덩치, 감가 덜됨, 이거를 다 생각했을 때 10점 만점에 8.9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점이 된 요인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외형,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